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을 강타하는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눈에 보이는 힘이 있는 이런 키워드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처음 뵙는 만큼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환율 안 짚어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연휴 쉬고 돌아오니까 환율도 좀 진정된 모양새 보여주고 있는데 환율 관련해서는 어떤 업종이 좀 강세 보여주고 있나요? 일단은 환율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해가지고 환율이 내려왔다라기보단 지금 제가 한 연휴 내내 이 환율이 급락이 나와서 쉬지를 못했거든요. 도대체 그렇군요.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제 대만의 이제 보험회사에서 결국에는 외화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꿔가면서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사들이면서 원화가 좀 달러 대비 강세가 나왔던 거고. 보시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본인들의 자국화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달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달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부 체계는 어떤 거냐. 외국에 나가 있는 제조업 시설을 다시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제조를 하면서 그 제조된 물건을 수출을 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현재 달러가 약하면 약할수록 자국 내에서 만든 물건을 조금 더 싸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이 생길 수 있을 거다라는 게 바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목적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냥 달러만 약세를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최우방국들이라고 불리죠. 뭐 대만, 일본, 우리나라까지 포함해가지고 절하가 아니라 원화 절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가 이번에 뭐 2주 동안 협상을 보고 뭐 2+2 뭐 협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스콧 베세트 장관이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 절상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율은 제가 봤을 때는 1,300원 초반대까지 떨어지는 거를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양측 간의 지금 의견들이 있어요.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가지고 여태까지 수출로 잘 먹고 살았던 수출주들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환율적인 부분에서 환율이 주식시장에는 무조건 호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수출주들이 또 갑자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한 6개월 정도 전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환율은 원래 1,300원 초반대였습니다. 그게 갑자기 계엄령이 터지고 그다음에 무역 그 판때기 들고 나와가지고 무역 뭐 관세 전쟁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환율이 막 1,500원대 가까이 올라가는 거에 익숙해졌을 뿐이지 지금 보시면 저는 오히려 환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전체적인 우리나라 주가에는 훨씬 더 좋은 영향이 끼쳐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저께 아마도 우리나라 주가에 좀 힌트가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1,300원대로 내려가면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7%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나 5%, 뭐 요 정도 올라갔고, 그 보시면은 이제 한전이라든지 한전, 그다음에 대상이라고 불리는 요 식품주들 요런 종목들이 좀 올라갔는데 우리가 좀 의아해할 수도 있죠.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항공주가 올라갈까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항공주들은요. 국제 간의 관계, 국제 간의 교류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원화로 이렇게 지불을 하거나 하진 않아요. 국제 통화인 달러로 모든 결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러니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모든 기업에는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빚을 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 따져도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를 한 채 사더라도 은행에 빚을 내고 사잖아요. 근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부채의 특성은 뭐냐면 외화 부채라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달러 자산으로 부채가 많아지는 기업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인데요. 만약에 원화가 강세되고 달러가 약하게 된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갚아야 되는 부채의 양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이해가 가시려나 모르겠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대한항공의 외화 부채가 한 4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환율이 10원 떨어지면요.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강세되고 환율이 10원 떨어지면 그 외화 부채가 300억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50원 정도 외화 부채가 그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1,500억 정도를 그냥 앉은 자리에서 좀 수익을 나는 그런 좋은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수혜 대상 줍니다. 어떻게 보시면 한국전력과 대한항공 뭐 이런 기업들을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한전에서 보통은 전기를 만들려면요. LNG라든지 뭐 이런 유연탄 같은 것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 되면 그 수입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이익에 충분히 기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상 같은 식품주들을 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라면 여러분들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뒤에 보시면 밀, 뭐 소맥분, 팜유 이런 게 써 있을 겁니다. 제조. 근데 거의 그게 외국산이에요. 보시면은 뭐 우유라든지 아니면 김치, 그다음에 뭐 간장, 고추장 뭐 이런 거 말고는 우리나라의 70%에서 80%는 거의 수입 의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의 원료에 대해서. 그래서 라면 회사들이 만들려면은 밀가루에 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튀기려면 팜유라는 게 필요한데 그런 라면 회사들이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원가 부담률이 더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라면 회사들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말하자면 이제 불닭볶음면을 만드는 삼양식품은 어떻게 보면 수출의 비중이 많다 보니까 원가 비중이 떨어질수록 수출하는 금액도 좀 떨어지겠죠. 원화가 강세니까. 그래서 아마도 삼양식품의 좀 주가 반영성은 좀 없지만 반대로 뭐 농심이라든지 오뚜기 뭐 이런 약간 튀기는 종류가 많은 뭐 이런 과자 같은 거 스낵도 다 튀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도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도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조금 예민하게 보시면서 항공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한전 같은 유틸리티주 그다음에 식품주까지 좀 두루두루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휴 동안 쉬면서 원화가 왜 강세인가 의문이었는데 전문가님이 연휴도 반납하고 좀 고민해 주신 덕에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항공부터 에너지, 음식료 이 업종들 정말 많이 살펴봤는데 그 안에서도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식품주들을 제일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체 시장이 관세 때문에 수출보다는 내수 위주의 시장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면 물론 우리나라 식품주들이 수출도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내수 위주의 식품주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가도 또 저렴해지고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 모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무정부 상태에 들어오고 나서 식품 회사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뭐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격 인상을 단행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 농심의 신라면도 가격 인상이 단행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원달러 환율에 이동해가지고 뭐 항공주나 유틸리티도 괜찮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는 식품주가 가장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역시나 신라면이 내수의 한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농심이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수출보다는 내수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안 해외 시장에 좀 집중했던 눈을 다시 국내로 좀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화 강세라고 해서 수혜를 입는 종목도 있지만 사실 수출 종목들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업종들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업종 또는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피해 업종에서 가장 큰 거는 제가 봤을 때 자동차 업종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쵸. 보통은 원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게 현대차, 기아차인데
가뜩이나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뭐 관세의 유탄도 좀 맞고 있고 해가지고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은 의견을 저는 좀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자동차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렇게 워낙 강세가 일어나고 달러가 약세가 일어난다. 방금 앵커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수출 중심의 종목들은 한동안은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은 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저는 자동차 테마 쪽에 대해서는 지금은 여전히 좀 보수적이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